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깥 세상 그리웠나입니다. 누가 탈출했습니까? 네, 당나귀입니다. 그것도 두 마리나 됩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반에 번화가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서울 강남구 학동역 사거리 도로에 당나귀 두 마리가 버젓이 달리고 있죠. 다행히 신고 15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붙잡았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고 포획된 당나귀들도 반항 없이 순순히 잡혔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도 당나귀가 탈출한 소식 전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그렇게 당나귀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당나귀는 강남 신사동의 한 식당 주인이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집 당나귀가 벌써 4번째나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2017년 3월과 지난 2월에도 이곳 당나귀 3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과 소방이 생포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는데요. 일각에선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자칫 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돌고래 대학살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죽였길래 대학살이란 말이 붙습니까? 네, 지난 주말 동안에 돌고래 무려 1,428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해변가에 바닷물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버릴 정도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령의 북대서양 페로제도의 오랜 전통 축제인 그린다드랍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의 척박한 토양과 기후 속에 페로섬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 고래 사냥을 해왔던 게 전통으로 남아 매년 7월에서 8월에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고래 고기를 사냥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페로섬 주민은 5만여 명인데 이 중 17%가량만 고래고기와 지방을 주기적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돌고래를 학살하는 걸 계속해야 될지 논란입니다. 이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방금 매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매 때마다 저렇게 많이 죽는 겁니까? 네, 이번은 특히 수많은 돌고래가 죽어서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600명에서 1000여 마리를 도살했고 가장 많이 도살했을 당시인 1940년에도 1200마리가 죽었다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마저 깨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을 보시면 죽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돌고래들이 보이실 텐데요. 본래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냥꾼은 돌고래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게 죽이는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하는데 다수가 이런 증명서가 없이 참여한 것이 이 영상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상업적인 포경, 그러니까 고래 사냥은 1986년에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지된 반면 이런 도살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관성이 없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혼 좀 하자입니다. 누가 결혼을 못 하겠습니까? 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 이렇게 웨딩카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빨간 리본과 풍선을 단 웨딩카 그리고 웨딩드레스 대신에 흰 원피스를 입은 예비 신혼 신부가 모였는데요. 정부의 결혼식장 하객 지침 등이 문제가 있다면서 나선 겁니다. 정부의 참석 허용 인원은 99명인데 예식장의 예약을 위해서 그대로 200명이나 300명분의 식단을 내도록 하는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예식장 측이 질 낮은 답례품을 강매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을 가서 49인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갈 때 결제하려니까 200인분을 결제를 하래요. 이건 너무나 부당한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만큼 절실하고 주최 측은 명부를 작성한 3,000쌍의 피해액만 약 600억 원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게요. 웨딩 업체들도 못 살겠다고 하고 참 큰일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만화책 42억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그린 만화책입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그거는 아닌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미국 헤리티지 경매에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했던 만화책이 나와서 4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62년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던 이 만화 잡지는 당시 가격이 12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원인데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뛴 겁니다. 예.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만화책이 슈퍼맨이 표지에 등장한 액션 코믹스 1호였는데 이때 경매 낙찰가가 38억 원 정도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슈퍼맨보다 4억 원 정도 더 비싼 셈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새 책과 같을 정도로 품질도 좋았고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가 처음 등장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에 슈퍼맨이 등장하는 액션 코믹스 1호 사본이 다시 경매에 오르는데 제 역전을 노릴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만화책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내 옷에 손대지 마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아프간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탈레반 집권으로 부르카를 의무 착용하는 분위기는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주로 해외에 있는 아프간 여성들이 SNS를 통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침해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내 옷에 손대지 마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면서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통 의상은 부르카와 거리가 먼 화려한 색상이죠. 이런 인증샷으로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간 현지 여성들에게 응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프간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가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예쁜 것도 많았네요. 김문영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